가끔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대화하는 것을 주인공이 녹취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꼭 악당이 자백을 하게 한다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꼭 주인공이 대화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면 증거 수집이 중요한데요. 계약서나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았다가 이 법적 분쟁에 휘말려들면 입증이 난감하겠죠. 그래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이 대화 녹음입니다. 특히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는 통화 녹취 기능이 있어서 전화 통화 녹취가 아주 용이하고요. 또 녹음 기능도 있어서 대화자 사이에 대화 녹취도 쉽게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재판에 녹취록이 증거로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화 통화나 대면 대화를 할 때 상대방 몰래 녹취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지, 또 전화 통화나 대화 녹취록을 법원에 제출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통화나 대화의 녹음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통화나 대화의 녹음에 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율하고 있는데요. 이 법 제3조 1항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에 감청을 하거나 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이 법 제4조와 14조에서는 불법 감청에 의해서 취득한 전기통신의 내용이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비공개된 타인 간의 대화 녹음과 전기통신의 감청은 불법이라는 건데요. 자, 먼저 타인 간의 대화 녹음부터 보면요. 타인 간의 대화를 옆에서 녹음할 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고요. 타인 간의 대화를 대화하는 주체가 직접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면서 채무자가 돈을 빌려간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의 대화를 녹음한다라고 했을 때, 대화의 당사자가 본인의 대화를 직접 녹음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채권자나 채무자가 아닌 제3자가 옆에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감청을 보면요. 감청은 이름 자체에서도 불법이라는 냄새가 나죠. 이 감청이라는 게 타인 간의 통화를 제3자가 감청 장비를 이용해서 중간에 가로채는 건데요. 이게 불법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하는데 제3자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게 아니라 통화자 중 한 명의 허락을 받고 옆에서 녹음기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면,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통화자 중 한 명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듣고 녹음하라고 시키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통화를 녹음할 수 있게 해주고, 이를 옆에 있는 사람이 녹음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자, 이것을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불법이라고 해야 할까요? 통화자 일방의 허락을 받고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감청 장비를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대화자 중 일방이 녹음한 것과 같아서 합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이것도 감청이라고 보고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화통화하면서 내가 녹음하면 대화자 사이의 녹음으로 합법이지만,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녹음하지 않고 옆 사람 시켜서 녹음하게 하면 감청에 해당해서 불법이라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불법으로 인정된 대화나 감청의 녹취록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보셨듯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가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자신이 출근한 사이에 집에 상간남이 찾아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 외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침대 밑에 몰래 녹음기를 틀어놓고 출근했는데요. 자, 이런 경우에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거죠. 그래서 이 녹음된 증거는 위법 증거로서 재판에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상간남과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도 이혼 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없어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패소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자,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 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인격권, 또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이런 헌법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영화를 보면 악당들이 대화하는 것을 주인공이 녹취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이 꼭 악당이 자백을 하게 한다거나 대화를 유도하는 형태로 꼭 주인공이 대화의 주체로 참여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결론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신이 대화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대화의 녹음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화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하는 것은 설령 대화자 중 일방으로부터 허락을 받았다 해도 불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취득한 녹음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통화와 대화의 녹음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